소식 배송이 배송해드릴 두 번째 코너 핫이슈 바로 배송 핫바입니다. 오늘은 바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에너지. 해상 풍력 발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람하면 이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김바람, 김석 청장님. 네, 김바람입니다. 네, 최근 정부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이야기했고 그래요. 그러면서 친환경 에너지 자립에 대한 정책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는 우리에게 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목받는 곳이 세계 최대 풍력 발전 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전남 신안입니다. 이게 전 세계 최대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해안에서 어떻게 풍력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네. 또 어떻게 지어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대단히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저도 이제 어떻게 지어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해상풍력 발전 또 다른 이름이 전남형 상생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이걸로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큰 효과를 벌이라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데 기대가 큰 만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업은 주민의 참여와 동의가 참 중요한데 그럼요. 과연 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준 바다를 내준 어민들과 얼마만큼 소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서 전남은 새로운 미래의 자원인 바닷바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안 해상 풍력 발전 1단계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풍력 산업 단지가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리백 신재생 에너지 전용 산단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광주 전남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지 발굴부터 인가까지 일괄 지원하겠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원래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 보상을 해주기를 바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대로 신안군이나 뭐 발전사나 뭐 도에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해바라기를 파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이 전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대로 된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위해서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전남의 해상 풍력 발전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에요. 전남도 해상 풍력 산업과 조석훈 과장과 얘기 좀 많이 나눠볼게요. 과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남의 해상 풍력 발전 현황을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예, 예.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제가 예. 도표 하나 가져와 나왔습니다. 사실 전남 그 해상풍력 발전 단지는요, 네. 신안 8.2 기가와트가 이제 만 형성됐기 때문에 신안에서만 이제 발전 단지가 조성되지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영광, 또 진도, 완도, 와. 여수까지 예. 총 한 25기가와트 정도가 지금 인허가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맞네요. 지난해 2월 그 신안에서 아마 기억들 많이 하실 거예요. 해상풍력단지 투자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대통령도 이제 참석을 하셔서 전남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힘을 실어줬는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신안 해상풍력단지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좀 됐습니까? 예,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30년까지 10년 사업이 되겠고요. 규모는 8.2기가와트. 예. 이 규모는 이제 세계 단일 단지로는 최대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8.2기가와트 그러면 사실 와닿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서울과 인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전기 용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업 내용을 보면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다 안에 네. 발전 단지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이 발전 단지 안에 꽃을 이른 풍력기를 만드는 저희들이 공장을 여기다 설립할 것입니다. 유치할 것이고요. 그게 두 번째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만들어낸 풍력기 자리를 바닷가에 실어 날릴 수 있는 전용 항만을 저희들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발전 단지별로 이 전설을 이용하는 개통 연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표에 보신 것처럼 예. 이 파란색과 그린색이 1단계 사업입니다.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미 개통이 확보되어 있어서 착공과 더불어서 상업 운행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 이 그린색 같은 경우는 아직 전력 개통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자들을 통해서 공동으로 접촉소를 구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3단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산업부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따가져 왔거든요. 그래서 네. 공공 주도로 신안군과 우리 전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입주사부터 해서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남 바다가 해상풍력발전의 최적지인 이유가 뭘까요? 예. 이제 해상풍력하면 잠재량이가 있습니다. 잠재량이 네. 있는데 그게 한 저희들이 전국의 한 32% 정도, 네. 125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잠재량이 많은 이유가 가장 큰 게 이제 풍속입니다. 바람 세기죠. 예. 바람 세기가 저희들이 7.2m/s 정도 돼서 전국에서 제주도 빼고는 저희들이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수심입니다. 예. 수심이 저희들이 한 40m 내외도 낮습니다. 네. 그래서 발전단지 설치를 할 때 관리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또 하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라남도 주력 산업이 조선과 철강입니다. 예. 그런 산업의 연관성이 높아가지고 저희들이 전남 최적지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조성이 되면 어떤 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전남이 해상풍력을 하게 된 것은 가장 큰 게 이제 일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남은 청년 인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고 또 양질의 일자리 부족해서 네. 인구 유입에 네.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남형 상생의 일자리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고요. 예. 이런 기자재가 이게 크게는 4개인데 이 안에 부속품 하면 한 10,000개 정도 부속품이 소요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연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해상풍력이라는 새로운 신산업 산업 생태가 조성될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것인데 이 해상풍력 단지가 바다에 조성되면은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유람선을 운영한다든지 또 관광 내재랄지 관광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전 단지 이제 주변의 어떤 그 주민들한테는 이익 공유를 해가지고 그 일정의 어떤 이익을 서로 발전 수익을 나눠가는 어떤 그런 걸 기대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환경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도대체 처음 해보는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회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장님은 막 확신에 차 있는데 예. 저는 도대체 이 복잡한 절차를 예. 어떻게 하나씩 예. 넘어가면서 이 새로운 일을 하고 있을까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거의 뭐 망망대해 바다에 어떻게 발전단을 조성할 어디 탈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기상청이랄지 또 해수부, 산업부 근데서 기본적으로 바람이랄지 저러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예. 일단은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괜찮다 싶으면은 일단 여기에 풍력 계층기를 하나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바람의 세기랄지 조류 방해랄지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네. 그래서 경쟁성이 나왔을 때 그때 드디어 이제 산업부에 발전사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허가가 나오면은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10개 부처 29개 개별 법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이게 과연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 거기에 대해서 피해 영향 조사 같이 동시에 실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지나고 나서 피해 보상액을 조사를 해서 산정해서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상업 운중에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에는 주민들한테 안 물어보나요? 당연히 물어보죠. 이제 좀 더 구체하자면은 아까 풍양 계측기 설치한다 않습니까? 네. 그때 지금까지는 사실 물어보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 계측기 꼽을 때도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총 얼마나 걸리나요? 몇 년 정도? 일반적으로 빨리 됐을 때 네. 5, 6년이 걸립니다. 아, 빨라요, 5, 6년. 5, 6년, 예. 그런데 지난달에 신안해상풍력발전 상생협약의 주체였던 새어민회에서 협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민들, 또 지역사회에서는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작년에 그러더라고 간담회 할 때 12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올 4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확정이 이제 언제까지 된다는 것이 나온다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고 말을 하더만 그래서 아유 그럼 내년에 투자 않고 될 수 있으면 버티다가 그냥 받고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어 많이. 근데 12월 말 돼도 아무 거시기도 없지. 이 보상을 조금 주고 많이 어쩌니 하니까 아유 이거 믿고 있다는 안 되겠다. 또 투자해야 되겠다. 요거 지금 하는 거예요 다. 이거 하나 내는데도 몇천만씩 돼요. 요거 하나 내는데 그럼 될 수 있으면 투자를 안 하려고 하지. 그런데 미증미증 하니까 전부 다 내 갖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지금 또 이렇게 해주려면 이런 보상을 더 해줘야 돼 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언제까지 확정을 딱 지어주고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야게도 야간대로 하다가 그때 되면 딱 그만두지. 그런데 안 해주니까 아이고 포기하고 막 억울을 짱짱 내고 이 배도 짓고 막 이래버리잖아 사람들이. 배 아는 것도 이 사람들이 다 실업자돼요. 실업자돼요. 사람들요. 다 이런 사람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실업자. 일자리가 없어요. 배에다가 한 몇십 년씩 탄 사람들이 갑자기 일자리가 없자 되고. 따져보면 저 사람들도 저 사람들도 피해자 돼버린다고. 해줘야 돼 어느 정도. 법이 제도를 만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 허가업에 관련해서 소멸된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보상을 하고 싶어도 어디 법에 잣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충분히 생계 유지될 만한 그런 보상을 해줘야만이 어민들이 통일할 수 있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직업 바꾸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배를 하시는 어민들은 평생 그만 해왔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도저히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연금 형태가 됐든 보상금이 됐든 간에 충분히 고생한 만큼의 대가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 산자부 허가 절차상에 사업자의 어떤 그 허가 조건만 해서 고려했던 것이지 어떤 입지 조건이라든지 어떤 뭐 항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민들한테 충분한 의견 수렴을 좀 들어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의견 수렴은 전혀 듣지 않고 이런 어떤 절차를 했다는 것은 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민간 기업이요 자회사를 설립해서 또 자회사가 주민 수용성 조사만 하는 또 다른 회사를 또 설립을 합니다. 주민 수용성 조사만 끝나면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주민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돈을 제가 이거 우리 사업하려고 그러니까 이 동의해 주라 하고 돈을 100만 원씩 줘요. 그러면은 이 뭐 섬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돈 1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다 도장 찍어주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삶의 터전이 어떻게 변할지 그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행정이 아니죠. 이건 국가 정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수용성 조사도 자체도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주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 기업에 맡겨서는 절대로 안 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민들의 어업 보상도 문제지만 발전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도 좀 심각해 보여요. 갈등을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는 전남도, 지자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보상 문제랄지 수용성 문제를 발전사하고 주민 간에, 어민 간에 맡겨놓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어민 쪽에서 불리한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중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제 했는데요. 거기에는 조금 좀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첫째는
발전사가 하나만 되면은 금방 협상하기 쉬운데 네. 이 안에 발전사가 한 12개 정도 됩니다. 아유, 맞네요. 그래서 각자 의견이 다르고 또 하나는 발전사별로 착공 시기가 다 다릅니다. 보상 단계의 협의는 사실 착공 단계 임박했을 때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풍력 꽂힐 장소가 정해졌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발전사 그 대표를 구성을 해라. 네. 그래서 의사 결정을 그 대표하고 해서 빨리 결정하는 그런 체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도하고 신안군 또 우리 어민들 또 발전소 같이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입장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좁혀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해상 풍력 발전하니까 송전 시설 필요하죠. 그것도 대규모로 필요하죠. 기타 기반 시설도 있어야 되죠. 지역민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뭐 지원금이랄까 다른 어떤 법적 보호 장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네. 해상 폭력 발전소의 지원금 지급 선정 방법을 별도로 마련을 해놨고요. 작년 9월에는 네. 그 전남 해상 폭력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해가지고 그래요? 이 공유, 그다음에 수산업 공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에 저희들이 10년 전에 저희들이 사실 해상풍력 5기가와트 프로젝트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실패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공유제를 안 했던 것입니다. 아, 그래요? 단순히 어민들의 삶의 터전만 내놓고 발전사가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REC라는 제도를 통해서 주민이 총 건설비의 4%를 참여를 하면, 채권을 참여하면 거기에 대해서 REC 지원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요. 정부에서. 또 하나는 단기 순이익에서 한 5% 정도는 서로 공유를 하자, 나눠 갖자. 그래서 발전사 다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발전사와 지역 주민을 상생하는 그런 모델로 저희들이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향후에 전남도나 지자체가 뭐 풀어야 할 숙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겠어요. 예, 사실 우리나라 해상풍력은 예. 현재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적인 새로운 질서랄지 또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 먹거리 확보랄지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또 가야 할 길입니다. 네, 맞아요. 앞으로 많은 성원과 예.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어요. 전남의 해상 풍력 발전 사업도 이 말을 잘 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 주체와 지역민들이 서로 충분하게 소통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면 더 큰 성장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네, 조석훈 과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광주는 연일 수백 명대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개학과 함께 확산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이 돼서 참 걱정이에요. 오늘 발표된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이 나왔습니다만 그 방안뿐 아니라 나 자신과의 약속 한번 하시게요. 좀 답답하더라도 공동체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동선으로 생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요. 다음 주에도 따끈한 시사 여러분 안방까지 직접 또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